오늘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상황을 보면 바로 참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불의를 보면 참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이 일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죠. 제 남편도 그렇거든요. 항상 불공정한 상황에 마주하면 참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는 자꾸 화가 나고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다고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는 불만이나 분노가 단순히 상황에 대한 반응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이 낮은 품질의 에너지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참지 못하고 즉각 반응하는 게 잘못된 거군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어떻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사람이 폭행을 당하는 걸 보고 바로 그 상황에 뛰어들어 왜 때리고 있어요? 못 참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의로운 행동 같지만 사실은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반응하는 거죠. 나중에 사실을 알아보니 폭행을 당한 사람이 먼저 상대를 자극한 걸 알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잘못된 판단을 내린 셈이죠. 그렇네요. 우리가 때로는 상황을 너무 빠르게 판단하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상황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길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냥 개입해서 멈추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제3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맞아요.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누가 더 잘못했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예를 들어 70%가 잘못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싸움에서 더 잘못한 사람은 사실 70%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더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인식하고 먼저 사과해야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대부분 화가 나기 때문에 사과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싸움은 계속 반복될 수 있죠. 그렇다면 싸움에서 더 화가 난 사람이 사실 더 잘못한 거네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우는데 누군가가 더 화가 난다면 그 사람이 문제의 주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가 나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화가 난 사람이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과를 통해 싸움을 끝내려고 할 때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중요하겠네요.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면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과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또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고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도 결국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갈등이 현재의 문제보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싸움이 반복되는 거죠. 결국 갈등을 끝내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어요. 맞아요. 갈등을 해결하는 건 결국 자기 성찰과 반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싸움이 끝나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